스튜디오 건강정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성장, 성조숙, 내분비센터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성장과 그다음 비염,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장과 비염,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 언뜻 생각하기에 알레르기 질환하고 성장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떠오르지 않는데요. 일단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일단 비염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외부 자극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 또는 과작동으로 인해서 지나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혀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천식,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등이 해당을 듭니다. 소아에서는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알러지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후 1개월에서 6개월 때는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을 해서 위장관 증상으로 수유나 이유식 후에 미세한 혈변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생후 3개월에서 만 3세에는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이 가려움과 긁은 상처, 기미 갈라짐 등을 겪으면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생후 6개월에서 또 만 3세 사이에는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잦은 호흡기 감염 등을 앓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됩니다. 이제 만 5세 이후부터는 이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식품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등은 호전을 보이나 성인기까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많이들 남아서 지속적인 콧물, 코막힘, 눈 주변 간지러움과 부강호흡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알레르기 행진이군요. 네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몸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나요?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만 5세 이후로 비염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알레르기 질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는 식단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질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심한 가려움증과 긁은 상처, 염증으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집중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 부족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천식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 지속적인 호흡기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격렬한 운동 등에도 제한이 있으며 역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가장 오래가는 비염의 경우에는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서 지속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이나 그로 인해서 아데노이드형 얼굴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코를 지속적으로 만져서 생기는 콧잔등 주름, 산소 부족으로 인한 눈밑 다크서클, 그다음 지속적인 수면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질환이 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어째서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른 성장은 이제 이전 저희 스튜디오 건강정보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결국엔 건강한 몸 상태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건강한 상태를 깨트리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알레르기 질환들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돼서 이는 비만인 환아에게서 너무 많은 지방세포가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교란하거나 성조숙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비염, 아토피 등을 장기간 앓은 환아가 성조숙증을 진단받는 비율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등으로 가려움, 코막힘, 숨쉬기 불편함 등이 유발되면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하게 돼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게 돼서 키 성장에도 방해를 받습니다. 지속적인 불편함과 수면 부족으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 습관과 성적 그리고 자신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몸의 불편함 그리고 정서적인 불편함이 동반되고 불안과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서 그게 또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 알레르기 질환이 성장 발달이라든지 정서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네요. 네네. 혹시 알레르기 질환을 위한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 2세 이후 또는 그 이전 나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스트 검사 또는 유니컷 검사라고 해서 의심되는 알레르기 물질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몇 가지 골라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고 대부분 1회 체열로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시험적으로 음식물을 소량씩 먹어보는 음식물 유발 검사나 또는 일회성 체열로 한 아까 설명드린 마스트나 유니캡이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알레르기 물질을 주입해서 검사하는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만약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하고 그 때문에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아는 대부분 CT까지는 찍지 않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 그리고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이고 성인기까지 가장 오래 간다고 하셨던 비염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비염 치료 가장 좋은 치료 1번은 회피입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원인 물질을 확인했다면 일상생활에서 원인 물질을 피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회피가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봄, 가을철 풀이나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다량 검출됐거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관련 알러지가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항류코트리엔제 그리고 코에 뿌리는 흡입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해서 증상을 경감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네. 비염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급성 증상은 짧은 기간 먹는 항히스타민제와 먹는 스테로이드로 관리를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항류코트리엔제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그다음 유산균을 복용해서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코에 뿌리는 흡입 스테로이드는 전신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해도 코피가 조금 나는 걸 제외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현재 의학적으로도 교과서에서 가장 1번으로 추천되는 치료제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한번 사용하면은 한 달 이상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염으로 인한 부비동염이 생겨서 만약 축농증이 너무 심하다면 후세척과 함께 항생제 용량을 평소 감염일 때 먹는 것보다 줄이는 대신 장기간 복용해서 내성률은 줄이고 부비동염 치료 효과는 높이는 장기 항생제 요법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증상이 너무 심한 케이스라서 일상생활에도 너무 지장이 많다면 만 6세 이상에서는 면역치료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라이스정이나 액테어 같은 먹는 설화 면역 치료제를, 그다음 기타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제외한 알러지 소인들이 나온 경우에는 그 항원 맞춤 피하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이제 알러지 관련 클리닉에서 면역 치료 후 숨쉬기 편해지고 잠도 잘 자면서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를 보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평소 생활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피부를 먼저 말씀드리면 건조하지 않게 보습을 유지하는 게 피부 장벽 및 아토피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토피 치료 중에 수분 드레싱이 꼭 들어가 있을 만큼 피부 수분 유지는 피부 건강에 필수입니다. 목욕 후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충분히 듬뿍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염의 경우에는 환절기나 꽃가루철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서 외부 자극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만 6세 이상 아이가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 포세척을 매일 한 번씩 해주는 것이 비염과 부비동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소 이불은 자극물질 및 진먼지 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최소 2주에 한 번 55도 이상의 고온수 세탁 그리고 완전하게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습도는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게 40에서 50% 정도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봄이나 환절기에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그리고 풀, 여름철에는 흐르는 땀과 고온에 의한 자국,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건조함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 사시사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년 내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에서부터 알레르기 예방을 실천하는 게 결국 바른 성장 발달에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비염에 작두콩차가 좋다는데 어떨까요?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작두콩차 같은 경우에 이제 알러지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시면서 복용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이전에 다른 영양 관련된 뭐 그런 영양제라든지 설명드릴 때 마찬가지로 사실 알러지 질환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복용을 하시는 것 정도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염으로 인해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주위에서 장기간 복용하면 안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민된다는 문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제나 아니면은 이제 먹는 그 비충혈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통은 저희가 2주에서 적어도 한 달은 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코에 뿌리는 흡입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항류코트리엔제 이런 것들은 장기간 오히려 써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고 내성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작용 역시 적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의사 판단 하에 장기간 처방해드리거나 장기간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중간에 끊지 말고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건강정보 지금까지 성장 성조숙 내분비센터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황